내 아픈 게 효사, 선천인의 주역 해설 전자책을 보면서 55장의 내 아픈 게 효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아픔, 효사 원문 초구. 주역 요소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효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효사라는 것이 주역계는 소승계와 소승계 위아래의 소승계로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소승계 위아래의 소승계를 합쳐서 대승계를 하고, 그 대승계는 6개의 효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아픈 계에는 이렇게 6개의 음양의 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는 그 위치에 따라서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맨 아래는 초가 붙고 맨 위는 상이 붙습니다. 양은 구라 불러주고 음은 육이라 불러줍니다. 산천인이 그러면 내 아픈 계를 명칭을 한번 넣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 아픈 계에서 맨 아래 효는, 이 효는 이름이 초구, 이거는 유기, 구삼, 구사, 유고, 상류, 이렇게 내 아픈 계 효의 명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역책에서는 이 초구부터 상류까지 이 6개를 해석을 할 때 맨 아래 초, 아래부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아픔의 효사원문 초구를 봅시다. 효사원문 초구. 이 효사에 한금 같은 말이 있는데, 옛날 현인들이 어떤 한금 같은 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초구. 초구는 우기 배주하되 수순이나 무구하니 왕하면 유상이리라. 초구는 그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나되 비록 같은 족속이나 허물이 없으니 찾아가면 숭상함이 있느니라. 하여튼 어떤 초구는 자기 짝을 만난답니다. 예. 상전 초구, 상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상전 초구. 3활 수순 무구는 과순이면 제하리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수순 무구는 똑같음이 지나치면 재앙이 되리라. 그렇죠. 이 뭐든지 똑같은 게 많으면 이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두 산천이 온 세상 사람들이 산천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60억의 인구가 산천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생기는데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전염병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데, 그래서 온 인류가 산천인하고 똑같다고 하면 어떤 산천이 어떤 병에 취약한데 그 병이 예를 들어서 걸렸다. 그러면 60억이 다 죽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지나치면 재앙입니다. 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단이 있죠. 그 집단이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다 똑같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너무 똑같은 게 너무 지나치면 재앙이 된답니다. 이 산천의 주역 해설 초구를 봅시다. 네. 초구는 음이 점점 자라나는 내 아픔의 시기에, 내 아픔의 시기는 가을이죠. 음이 점점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양으로서 하보의 맨 밑의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고, 양으로서는 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활동하는 힘이 아직은 미약한 어린 양이다. 초구의 바로 위에는 유기가 있으며, 그렇죠, 유기가 있죠.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 짝이 없다. 이게 양이면 위에 음이 된다. 그렇죠, 이게 양이니까 자기 짝이 없네요. 이와 같이 초구는 내 아픔의 시기에 상부에 홍하는 자기 짝이 없다. 그렇죠. 이 효사 해석에서 자기 짝이 없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사람도 자기 짝이 없으면 아픈데
간호해줄 누군가가 없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늙었는데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외롭게 지내고 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짝이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초구는 안타깝게도 지금 짝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와 같은 활발한 양의 힘을 가진 구사가 기다리고 있다. 자기 짝은 아닌데 위에는 보면 구사 같은 자기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양이지만 이제 구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초구에 대하여 그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나되 비록 같은 족성이든 같은 양이든 이 산천인이 예를 들어서 짝이 있다 하면 배우자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니까 산천은 여자 또는 이제 남편이면 아내가 있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산천이 이제 호랍이다. 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짝이 없는데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이렇게 산천인처럼 이렇게 도를 탐구하는 주역을 탐구하고 옛날에 동양이 고전을 탐구하고 그러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구사에 해당할 것이다. 비유를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천인과 비슷한 그런 친구 같이 주역을 논할 수 있고 황제내경을 논할 수 있고 도덕경을 논할 수 있고 그러한 친구가 바로 구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족성입니다. 허물이 없으니 찾아가면 숭상함이 있느니라. 찾아가면 숭상함이 있다. 같이 만나면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렇게 지역으로 논할 수도 있고 건강을 만남을 인생을 모든 것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족속 효사 원문 이제 여기까지가 산천인의 초구 해설이었습니다. 효사 원문 6기 답은 6입니다. 6기는 풍기부라 일중견둔이 왕하면 덕의질하리니 유부발락하면 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6기는 풍대함을 덮어가린지라. 어떤 풍대함을 뭐 천막을 쳤는지 덮어가렸답니다. 대낮에 북두칠성을 보니 대낮에 이 별을 본답니다. 하늘의 별을 찾아가면 어심의 병통을 얻으리니 믿음이 있어 펴면 길하리라. 그러니까 대낮인데도 깜깜하다는 거는 이제 천막이 쳐지는 거지. 사람이 대낮에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있다면 그리고 불을 끄고 있다면 어두운 밤하늘에 북두칠성을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상전 6기 상활 유부발약은 신이 발지하라. 이 무슨 말이냐? 상전에서 말하기를 유부발약은 믿음으로서 뜻을 펴는 것이라. 믿음으로서 뜻을 펴는 것이랍니다. 여기까지 잘 모르면 산천의 쭉 해설 봅시다. 6기는 엄이 점점 자라나는 내화풍의 시기에 하부에 하나뿐인 엄으로서, 그렇죠? 하부에는 하나뿐인 엄이죠. 귀한 엄입니다. 가운데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고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엄이니까 양이 되는데 자기짝이 없네. 6기는 바로하루에 초가 있으며 근데 바로하루에 초가 있으며 바로에는 구삼이 있다. 이와 같이 6기는 내화풍의 시기에 상부에 자기짝이 없으면 자기짝이 없으면 좀 뭐든지 좀 안 좋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양들을 둘러싸여 있습니다. 양들은 이제 엄인데 또 양들을 또 아래 위로 이제 또 둘러싸여 있으니 나가지 못하고 주변의 양들과 함께 지낸다. 그래서 갇혀서 지내는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이러한 6기에 대하여 풍대함을 덮어가린지라. 그렇죠. 이 갇혀있네 지금 양들에. 대낮에 북두칠성을 보니 찾아가면 어심의 병통을 얻으리니 믿음이 있어 표면기라라. 일단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면 안 되고 찾아가지 말랍니다. 자기 짝이 없는데 이때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이 이제 좋답니다.
효사 원문 이제 구삼을 봅시다. 구삼. 구삼은 풍기패라. 이제 이 6.25의 자리가 이제 야당의 대표 자리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표, 야당이 이제 이 내화풍의 시행이 되면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이제 자기 짝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이제 자기 뜻을 펼치는 거거든요. 위로. 이제 그런데 이제 곤란을 받는답니다. 이때는 이제 이 당시 대표들은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굳게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의심이 많이 들어서 병통이 생기는데 대표가 이제 밖으로 자기 뜻을 펴는 게 아니고 이제 가만히 자기 자리를 가만히 이제 앉아서 지키고 있으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지키고 있으면 좋답니다. 내화풍의 시기에는 야당의 대표는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보면 구삼을 보면 구삼은 풍기패라 일중견매이요 절기우경이니 무군이라. 구삼은 풍대함에 장막을 치는 것이라. 어떤 풍대함이 있는데 어떤 장막을 치는 것이다. 한낮에 별을 보는 것이요. 장막 안에 있으면 별을 보는 것이겠죠. 한낮에도 어두컴컴하게. 그 오른팔이 꺾이니 허물할 것이 없느니라. 상전에서 뭐라 만지 보자. 상전의 구삼. 상활 풍기패라 불가대사요 절기우경이라 종불가용녀라. 무슨 말이냐? 상전에서 말하기를 풍기패라 큰일을 할 수 없을 것이요. 큰일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 오른팔이 꺾인지라 마침내 서지 못하니라. 이 자리가 야당의 원로 자리인데 큰일을 할 수 없고 팔이 꺾인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껏 이 내아픈 시기에 원로들이 마음껏 활동해도 이런 처지가 된답니다. 이 산천의 해설을 봅시다. 산천의 해설. 구삼, 산천의 해설 구삼. 구삼은 어미 전성기를 누리는 내아풍의 시기에 양이 아래 소승기에 바르게 위치하며, 그렇죠, 바르게 위치했죠. 양이 자기 자리고 활동하는 힘이 극치에 도달해 있다. 구삼은 바로 아래에 유기가 있으며 바로 위에는 구세가 있다. 그리고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인 양이 껌이 되는데 자기짝이 있네. 상육이 있다. 자기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삼은 내아풍의 시기에 상부에 자기짝인 상육이 있으니 자기짝이 있다. 자기짝이. 자기짝인 상육이 있으나 했습니다. 짝이 있는 건 좋은데 있으나 했으니까 좋긴 좋은데 하여튼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있으나 상육이 근데 이 상육이 구사. 상육이 이제 요 양의 간섭을 받습니다. 상육이 구사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서로 만나 화합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야당의 이제 원로와 여당의 원로가 이제 서로 만나려고 하는데 이 여당의 수상파들이 방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한답니다.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서로 만나 화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이러한 구삼에 대하여 풍대함에 장막을 치는 것이라. 한낮에 별을 보는 것이요 그 오른팔이 꺾이니 허물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원로들이 먼저 서로 이제 여당의 원로, 야당의 원로가 만나서 어떤 정치적인 큰 현안을 다루려고 하는데 소장파들이 이제 주변에서 방해를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안 된답니다. 뜻대로. 요사 오면 이제 구사를 봅시다. 구사는 풍기부라 일종 견두니 무기 이주하면 기라리라. 구사는 풍대함을 가리는 것이라. 대낮에 북두성을 보는 것이니 그 오랑캐의 임금을 만나면 기라리라. 계속 이제 북두칠성이 나옵니다. 낮에 별을 보는. 상전 구사. 상전에서 뭐라 말지 봅시다. 상전. 상활. 풍기부는 위우당야일세요. 일중견두는 유불명야일세요. 우기이주는 기랭야라. 무슨 말이냐? 상전에서 말하기를
풍기부는 자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일중견도는 어두워서 밟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별 보는 것은 어두워서 밟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우기이주는 길하게 행하는 것이라. 우기이주는 이제 길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랑캐인 걸 만나면 길하다는 게. 해설 구사 산천인의 해설 봅시다. 산천인의 구사. 구사는 엄이 점점 자라나는 내아픔의 시기에, 그렇죠. 상부에 하나뿐인 귀한 양으로서, 그렇죠. 양으로서는 귀한 양이죠. 맨 밑에 위치하고, 구사는 바로 아래에 구삼이 있으며, 바로 위에는 존엄한 유고가 있다. 그리고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없다. 홍하는 자기짝이 양이면 엄이 되는데, 그렇죠. 자기짝이 없다. 이와 같이 구사는 내아픔의 시기에 하부에 자기짝이 없으며, 자기짝이 없으면 좀 안 좋죠. 없으며 대신에 자신과 같은 활발한 양의 힘을 가진 초고가 기다리고 있다. 초고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구사에 대하여 풍대함을 가리는 것이라 대낮에 북두성을 보는 것이니 그 오랑캐 임금을 만나면 기라리라 했다. 여당으로 보면 이제 이 내아픔의 시기에 이제 여당의 뭐 대표 정도 되겠죠. 이 자리는 이제 대통령 자리고. 효사음은 이제 유고를 보시죠. 유고는 내장이면 유경에 하여 길하리라. 유고는 찾아와서 빛나면 경서와 영예가 있어서 길하리라. 상전을 봅시다. 상전 유고, 상전의 유고. 상활 유고지길은 유경야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유고의 길함은 경사가 있는 것이라. 경사가 있답니다. 일단 어떤 경사가 있는지 봅시다. 산천의 해설. 유고는 엄이 점점 자라나는 내아픔의 시기에 엄으로서 상부소송계의 가운데 자리.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게 여당의 대표, 대통령 가운데 자리.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없다. 엄이니까 양이 되는데 자기짝이 없네요. 유고는 바로 아래에 구사를 타고 있으며, 그렇죠. 구사를 타고 있으며 바로 위에는 상륙이 있다. 이와 같이 유고는 내아픔의 시기에 하부에 자기짝이 없으니 바로 아래에 구사와 가까이 지낸다. 여당의 대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표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이 내아픔 시기에. 그래서 이러한 유고에 대하여 찾아와서 빛나면 경사와 영예가 있어 길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사와 여당 대표와 이제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친하게 지내면 경사와 영예가 있답니다. 요사오면 상륙. 이제 상륙을 봅시다. 상륙은 풍기옥하고 부기가라. 규기오하니 격기무인하여 삼세라도 부적이로서니 흉하니라. 무슨 말이냐? 상륙은 그 처마를 크게 하고, 집 있으면 처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처마를 크게 하고 그 집안을 가린지라. 그 문을 엿보니 고요하고 사람이 없어서 3년이라도 보지 못하니 흉하니라. 어떤 집이 있는데 처마가 길게 늘어져 있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고요하답니다. 3년이라도 누굴 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흉하답니다. 상전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상활 풍기옥은 천재상야라. 규기호격기 무의는 자장야라. 무슨 말이냐? 상전에서 말하기를 풍기옥은 지붕을 하늘까지 날아올린 것이요. 그러니까 풍기옥은 그 지붕이 막 이렇게 하늘까지 날아올린 것이요. 거창하게 지은 거네. 규기호격기 무의는 상륙이 스스로 숨은 것이라. 이거 고향한 것이 이제 해설 상륙, 산천인의 해설 봅시다. 상륙. 이 자리 상륙 자리는 이거 전임 대통령 자리인데 이거 여당에 산천인의 해설 봅시다. 상륙은 엄이 점점 자라나는 내아픔의 시기에 엄으로서 상부소송계의 제일 높은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고 바른 자리입니다. 축적하는 엄의 힘이 극치에 도달하였다. 엄으로서는 이제 축적하는 힘이 이제 극치에 도달했습니다. 상륙은 바로 아래에
존엄한 유고가 있으며, 그렇죠. 존엄한 유고가 있고,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음이니까 양이 된다. 그렇죠. 자기짝이 있네요. 이와 같이 상륙은 내하풍의 시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하부에는 자기짝인 구삼이 있으나, 자기짝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있으나 해서니까 구사의 간섭을 받았어. 구사의 간섭을 받는다. 자기짝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당의 원로와 야당의 원로가 만나는데 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륙에 대하여 그 처마를 크게 하고 그 집안을 가린지라 그 문을 엿보니 고요하고 사람이 없어서 3년이라도 보지 못하니 흉하니라 했다. 여기까지가 내하풍 산천의 주요 개설 효사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역사적인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천인의 주요 개설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은 주역 64개와 역사적인 사례를 역사상 최초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효사에 해당하는 그 역사적 사건의 인물을 또 매칭을 시켰습니다. 사상 최초로. 그것이 산천의 주역 개설의 큰 장점입니다. 내하풍의 시기. 위와 아래가 서로 소통하고 미세한 것이 넓게 펴지는 그러한 내하풍의 시기. 그 내하풍의 시기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사례는 많이 있겠죠. 위와 아래가 통하고 넓게 펴지는 폭죽이 터지듯이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산천이든 많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뭘 들었느냐? 중국의 우창 봉기와 신의 혁명을 내하풍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천천히 이 부분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역사적인 사건 우창 봉기와 신의 혁명. 수는 중국 지금 중화민국의 아버지에 해당합니다. 순우는 중국 혁명 동맹회를 결성하고 반청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는데 1911년 10월 10일 그래서 이제 상십절 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상십절을 이제 크게 이제 그 쉬면서 이제 크게 이제 기립니다. 그 아주 중요한 중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상십절 10월 10일 우창봉기가 성공하면서 신의 혁명의 도화선이 터졌다. 신의 혁명의 불길은 중국 전체로 번졌는데 1912년 1월 순원은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임시대총통이 올랐다. 임시대총통이 올랐습니다. 순원이. 하지만 아직 혁명 주체의 단결력과 세력이 굳건하지 못하여 청조로부터 정치 실권을 부여받은 유안스카이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순원을 대신하여 유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초대 대총통이 되었다. 이로써 청나라는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세워졌다. 이 산천이는 우창봉기와 신혁명을 내하풍계의 역사적인 사례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각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물 하면 내하풍계에 해당하는 초고에 해당하는 인물, 우창봉기에 해당하는 인물. 산천이는 누구를 초고에다가 매칭을 시켰을까요? 초고는 산천이는 우창봉기를 일으킨 민중을 초고에다가 매칭을 시켰습니다. 우창봉기는 중국 총조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우는 신의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유기에 해당하는 인물, 유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유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였느냐? 단치루이가 누구였느냐? 단치루이는 유안스카이의 이제 신복이었으며 중화민국 국무총리와 임시 집정을 역임하였다. 단치루이였습니다. 그러면 고삼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고3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유한스카이였습니다. 유한스카이는 중국 청나라 말기의 군인이었으며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이었다. 그러면 이제 구사에 해당하는 인물. 구사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신의 혁명의 주인공 순현이었습니다. 순현은 중국의 신의 혁명을 이끈 혁명가이며 중국 국민당의 창립자였으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다음에 유고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 있을까요? 유고에 해당하는 인물은 푸이가 누구 있느냐? 푸이는 청나라의 마지막 12대 황제 선통제이자 만주국의 집정 황제이다.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마지막 황제, 중국의 청나라. 마지막으로 이제 상륙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 있을까요? 상륙에 해당하는 인물은 순친왕은 중국 청말의 황족이며 마지막 황제 푸이의 아버지였다. 여기까지가 내화풍계를 역사적인 사례, 우창봉기와 신혁명, 그리고 각각의 그 효에 해당하는 인물을 다 매칭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산천인의 주역 해설, 역사적인 사례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천인이 주역 해설 전자책을 통해서 내화풍계의 개명부터 시작해서 괴사, 효사,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화풍계,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수택지에서 내화풍계로 바뀐다는데 그 내화풍계의 그 상황을 아시겠죠? 오늘의 괴사와 효사에서 한것 같은 말, 그 대표 6위 같은 경우, 야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뜻을 펴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또 야당의 원로나 여당의 원로는 서로 만나는데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답니다. 누구 때문에? 여당의 그 당시에 대표가 되겠죠. 신임 대표가 누구인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과 그러니까 보면 유고와 구사,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서로 합심해서 잘 이끌어가면 좋답니다. 그게 한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화풍계.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상은 내화풍계로 바뀔 것인데 언제 바뀔지 그건 아직 산천인도 잘 모릅니다. 지금 2달째 지금 수택절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상을 내화풍계를 산천인의 주역 해설로 살펴봤습니다. 맞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내화풍계 주역 해설로 설명해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정치와 관련됐으니까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문재인 전 민주당의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제 부산에 사시니까 바다의 바다, 해운대, 광안리 바다가 있는 부산. 이 부산에 바다 낚시, 바다를 보면서 낚시를 하시는,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직접 배낚시, 배를 타고 바다에서 낚시하는. 참 좋습니다. 이제 일행들, 문재인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일행들과 같이 바다 낚시를 배를 타고서 이제 하는 도중에 그만, 아주 재밌게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만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심하게 불면서 치면서 배가 팍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빠지고 일행들이 막 빠졌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주변에 이렇게 또 다행히 또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막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문재인 대표는 안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막 먼저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안 늙어서 지금 기력이 없는데 완전 죽을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외쳤습니다. 만약에 나를 살려주면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어적어적거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막 했습니다. 주변에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구제해주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구제해주는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하니까 빠진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이 이제 문재인 대표를 구해줬습니다. 아, 전 재산을 준다는데 구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구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해준 사람이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겨우 이제 살아가지고 헥헥거리면서 바닷물도 좀 먹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서 좋긴 좋은데 자기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했으니까 구해준 사람한테 좀 걱정은 좀 됐겠죠. 이제 구해준 사람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니까 문재인 대표한테 문재인 대표님 구해주면 이제 전 재산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만 이런 중천감이라고 약속은 지키시겠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만 말을 했겠습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은 나는 전 재산을 우리 와이프가 관리해.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과연 구해준 사람은 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상으로 제20회 대한민국의 향후정치 내 아픈 개의 산천이 주역 해설 전자책을 통해서 알아보는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